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그냥 모아야겠다는 생각뿐이니까 그래요. 모으기만 한다고 다 모으면 세상에 돈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냥 돈만 모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돈을 못 모으죠. 특히 20대 초반, 사회 초년생일수록 얼마를 모으겠다, 어떻게 모으겠다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저도 처음에 기준 없이 그냥 월급 받으면 통장에 모으기만 했어요. 그게 돈을 모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죠. 마치 다이어트가 목표인 사람한테 다이어트요? 그냥 살 빼세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무슨 운동을 해야 하는지, 식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킬로까지 뺄 건지 목표가 있어야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돈 모으는 것도 같아요. 어떤 목표가 있어야 실행하게 되고 그걸 이루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야 달성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흐지부지해지고 목적이 사라져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을 모으려면 돈 공부를 하고 돈을 모아야 합니다. 근데 자꾸 하지 말아야 할 거라서 사람들이 돈을 못 모아요. 아니 다이어트 한다면서 자꾸 치킨 시켜 먹는 꼴인 거죠. 그래서 실패하지 않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냥 모으기. 돈을 모으려면 그냥 안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고 일단 통장에 넣어주자 라는 식으로 일단 모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냥 모으는데 잘 모은다? 그럼 돈 모으는 거에 재능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 많죠. 그중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접니다. 네, 그냥 모으면 된다는 사람은 목표가 없으니 어느 순간 애매한 금액을 달성하면 중간에 포기하고 안 모으게 돼요. 왜냐면 그냥 모으다 보면 현타가 오거든요. 이렇게 아껴서 뭐하나, 어차피 먹고 살려고 돈 버는 건데 이렇게 모아봤자 티끌모아 티끌인데 하면서 포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1차 목표를 만들어야 돼요. 1차 목표를 달성하고 2차, 3차 목표를 달성하면서 점점 범위를 넓혀가야 돼요. 그냥 모으기만 하면 어느 정도 돈이 모였다 싶으면 딱 모은 돈만 빼고 나머지는 다 써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 목표를 정해서 계속 모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1차 목표로 얼마를 모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분도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딱 정해드릴게요. 보통 1차 목표로 1억을 모으라고 많이들 들었을 텐데 1억이 사실 막연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면 당장 받는 월급은 1억에 비해 진짜 쥐꼬리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1억으로 시작하면 너무 목표가 멀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로 일단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추천드리는 1차 목표는 500만원 아니면 3달 동안 내가 일 안 하고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누구는 한 달에 100만원이면 먹고 자고 다 할 수 있다 하면 300만원을 목표로 모으세요. 그리고 2차 목표는 1000만원으로 한다든지 점점 목표를 높이면 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달성하면 내가 해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돈 모으는 게 재미가 있어져요. 자, 두 번째, 기간과 기준이 없다. 돈 모으는 목표를 정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빠져있죠. 바로 기간. 몇 달 만에 500 모으겠다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냥 500만원 모으겠다면 또 흐지부지 돼요. 그래서 실제 달성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걸 파악하는 방법은 내가 현실적으로 얼마 저축할 수 있나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축한 거를 빼고 얼마를 써야 한다가 정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소비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 통장에 예를 들어 10만원이 있는데 이 정도는 써도 괜찮겠지 하면서 쓰다 보면 20만원, 30만원 쓰는 경우요. 통장을 보면 통장이 아니라 통장이 되어 있어요. 이게 내가 얼마까지만 써야 한다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써요. 그리고 이게 습관으로 굳어지면 나중에 본인 씀씀이가 감당이 안 됩니다. 돈은 못 모으고 그냥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있는 대로 펑펑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딱 필요한 만큼만 써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 남는 돈 저축하기. 내가 쓰고 싶은 건 많은데 용돈, 알바비, 월급은 한정적이니까 먼저 쓰고 남는 돈을 모으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하지만 돈을 모으려면 저축을 먼저 하고 남는 돈으로 소비를 해야 돼요.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일단 소비부터 하니까 나중에 본인 씀씀이를 절대 못 줄입니다. 어느 순간 쓰는 재미에 들려서 진짜 가프처럼 펑펑 쓰게 돼요. 만약 지금은 이렇게 써도 괜찮아,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때부터 저축하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때 가면 번 만큼 더 많이 쓰게 돼요. 저축에는 한계가 있어요. 용돈이건 알바비건 월급이건 버는 돈 안에서만 저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돈을 쓰는 건 한계가 없습니다. 내가 100만원 벌어도 신용카드나 마이너스 통장으로 1000만원도 진짜 쓸 수 있어요. 그러니 저축하고 남는 돈 안에서 쓰는 걸로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혹시 돈이 너무 적어서 저축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아니에요. 저축하고 남는 돈으로 생활해보면 다 됩니다. 아무리 저축을 못해도 딱 10% 이거부터 저축해보세요. 이 작은 시작이 내 미래 통장 잔고를 바꾸게 해줄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세 가지만 피하면 돈 못 모으지 않아요. 그럼 이제부터 반드시 해야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돈 공부하기. 돈이란 뭘까요? 자본주의의 선물? 뭔가 사기 위해 지불하는 수단? 돈은 단순히 뭔가 사려고 지불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돈은 재물을 넘어서 부를 축적하고 관리하는 지혜와 습관이라고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여행을 간다 하면 일본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여행을 갈 거잖아요. 돈도 똑같습니다. 그냥 돈을 주구장창 모아야 한다고 하면 이런 영상 안 보죠. 더 빠르게 잘 모으고 싶고 어떻게 관리해 효율적으로 돈을 모으려는지 알려고 보는 거잖아요. 돈 모으는 거랑 여행 가는 거랑 똑같아요. 돈이 뭔지 알아야 제대로 모을 수 있고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제대로 된 방법을 알아야 잘 모을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돈에 대해 공부를 하라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게 바로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입니다. 이 책이 되게 쉽게 쓰여져 있어요. 10대, 20대, 내가 70대여도 이걸 읽고 바로 이해가 될 정도로 진짜 쉽습니다. 솔직히 다른 유명한 책들 붙잡고 돈 공부나 경제 공부하려면 단어도 익숙하지 않고 애매한 방법들만 적혀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인생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사례로 늘어놓은 책은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는 현실적으로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10가지 방법을 알려줘요. 그러니 이제 제대로 돈을 모아보겠다. 더 나아가 돈으로 돈을 버는 재테크를 시작할 거다 하는 입장에서 그냥 이 책부터 시작하세요. 이미 아시겠지만 돈이라는 게 그냥 모으면 부자가 되고 알아서 늘어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알바를 하건 회사를 가건 일하면서 버는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해서 번 돈도 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돈도 일하게 만드는 아주 기본적인 지식, 그걸 이 책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중 하나인 남는 돈 저축하기 기억하시죠? 이 책에서 내가 버는 돈이 얼마는 최소 10%는 저금을 하라고 해요. 그리고 저금한 돈을 어떻게 일하게 할 수 있는지 쉽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처음 공부하시는 거면 그냥 이 책 보세요. 이걸 시작으로 첫 발걸음을 떼는 거죠. 이 책은 찾기 쉽게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걸었으니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다음 두 번째는 소비 분석하기입니다. 네, 말이 소비 분석하기지 그냥 가계부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가계부. 그냥 쓰면 부자가 되나요? 돈을 잘 모아요? 아니에요. 그냥 쓰기만 하다 보니 너무 많이 써서 현타 오거나 어느 순간 귀찮아서 안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가계부를 괴로우려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계부를 쓰는 목적을 다르게 해야 돼요. 바로 내 소비 패턴을 분석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일단 뱅크샐러드라는 좋은 어플이 있으니까 그냥 다운을 받으세요. 다운받고 체크카드, 신용카드 다 연동해서 한 달 동안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사람마다 소비 패턴이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식비에 돈을 많이 쓰고 누구는 옷이나 취미생활에 돈을 쓴다든지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고 줄여야 하는 불필요한 건 줄이는 거죠. 그럼 돈을 어디서 제일 많이 쓰는지 나오겠죠? 내가 소비한 패턴을 뱅크샐러드 분석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 월급을 퍼센테이지별로 나눠서 가계부를 쓰는 거예요. 저는 월급 100% 중에 생활비 17%, 저축 20%, 투자 30%,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거를 나누는 식으로 해서 가계부를 따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 퍼센테이지와 항목은 다 다를 거예요. 여기서 항목에서 안 쓰고 남는 돈은 여유 금액으로 빼두던가 해서 추가로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투자한 거는 따로 투자 현황을 만들어서 언제 투자를 했고 얼마만큼의 수익이 있었고 배당금이나 파킹 통장이나 RP 같은 기타 수익을 언제 팠는지 전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계부와 투자 일지를 같이 혼합을 해서 전체 재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목표로 하는 금액을 얼만큼 달성했고 매달 과소비하지 않았는지, 재테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내 전 재산에 대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 가계부를 쓰되 내 소비를 분석해서 개선하는 걸 목표로 해야 합니다. 참고로 저 퍼센트는 저축을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을 빨리 모을 수는 있죠. 근데 그만큼 아껴 쓸수록 회의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꾸준하게 저축이 가능한 기준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 투자하기. 이거 갑자기 주식 투자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앞에서 돈도 일하게 하라 했죠? 제일 좋은 건 재테크에서 투자하는 거예요. 적금이랑 예금, 파킹 통장이랑 비교도 안 되게 수익률이 높으니까요. 근데 누구는 이게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안전하게 적금 두는 게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막상 주식에 투자하면 그 수익률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나 금융에 투자하지 말고 사회초년생이면 일단 자기 자신에게부터 투자하세요.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 워렌 버핏도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라고 합니다. 돈을 가장 빨리 모으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많이 벌어서 그만큼 많이 저축하는 거예요. 근데 월급은 연봉 협상이나 최저시급이 인상돼야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부업을 하기엔 부담이 크죠. 또 지금 하는 일도 잘 못할 것 같은데 부업이나 투잡하라고 하면 그거 지속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물론 부업이나 투잡을 하는 게 돈은 더 빨리 모으죠. 그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투잡이나 부업하라 하면 대부분 본업에 집중하거나 여러 상황적인 이유 때문에 시도하기도 어려워해요. 그러니 연봉을 올릴 수 있는 방법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월급 받는 사람이 가장 안정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 투자를 해서 내 가치,
가치, 즉 몸값을 올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회사 계속 다닐 수 있죠. 내 경기가 안 좋아서 잘린다던가, 내가 일하는 부서가 사라진다던가, 교통사고 같이 안 좋은 일이 생겨서 한동안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이직이 가능하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건 내 가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나 자신에게 투자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악의 상황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내 가치부터 올리고 좀 여유가 생기면 부업에 시간을 투자하거나 그냥 연봉을 올리는 방법이 없다 싶으면 이직 또는 투잡을 하는 식으로 가장 효율적인 걸 선택하세요. 그리고 내가 모으는 돈이 점점 늘어나면 그때 투자에 대해서도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관리하는 습관을 만들어가면서 버는 금액을 늘리면 진짜 돈은 금방 모으게 됩니다. 저축, 재테크 고인물 되는 거 진짜 순식간입니다. 여기까지 돈 모으는 아주 기초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이 영상을 봤으니 벌써 돈 모으는데 50%는 성공하신 거예요. 그러니 남은 50%는 그냥 하기만 하면 됩니다. 남은 50%를 달성하는 방법은 오늘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책의 내용을 참고해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돈을 모으고 싶다면 이 책을 꼭 읽어서 여러분의 기본 지식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 소비 습관에 맞는 가계부도 쓰셔서 효율적으로 돈 모으는 거, 재테크를 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생을 효율적으로 잘 사는 방법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